시장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핵심 이슈들 분석해 보겠고요. 이와 함께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슈앤 전략 오늘 이 시간은 LIG 투자증권 최훈선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역시 준비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20선까지 회복한 코스닥 시장. 코스피의 상승 탄력 둔화를 틈탄 코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루한 증시에서 중소형주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슈앤 전략에서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최근에 양시장의 온도차가 조금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닷새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중소형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의 투자 매력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런지요? 일단 그 수급 측면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겠는데요. 현재 거래소의 경우에 대형주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1월 10일 이후부터 매도 포지션을 취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청산되면서 대형주는 수급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탈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약 2천억 원의 코스닥의 경우는 순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국내 투자가들도 부동산 시장인 수도권의 부동산에 대한 하방 경직에 대한 신뢰가 좀 아직 형성되지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펀드 환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신권도 자금 이탈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투신의 경우에도 코스닥의 경우에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대형주 대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그리고 마켓으로 본다면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매매의 배경에는 신정부 출범한 기대감도 또한 녹아 있습니다. 신정부가 지향하는 경제관리 철학이 경제민주화였는데 이 경제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형 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이들 코스닥 기업들 그리고 거래소의 중소형 기업들에서 관심을 증대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런 제도적인 신정부 출범의 기대감들이 실적에 있어서 대형주들 거래소 시장에서 그동안에 한국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형주들의 어닝 모멘텀이 정체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인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닥과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대형주 대비해서 시장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도 이슈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 내에서 이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성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또 실적과 연계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유망하게 보십니까? 일단 투자의 정석은 실적입니다. 네. 실적에서 본다면은 중소형주라고 해서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이라서 투자를 했다 그렇게 보실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매출 성장률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 이러한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거나 그리고 호전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게 이제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이 되겠는데 ROE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이 ROE가 기본적으로 10에서 15%를 꾸준히 지난 3년 동안 유지했거나 그리고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한 20%를 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PBR이 낮은 기업들이라면 중소형주들 단순히 중소형주라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를 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이러한 밸류에이션 모멘텀을 충족을 하면서 시가 배당률이 약 2에서 3% 이상인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투자 매력도 있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목들에 대한 얘기까지 확인을 해봤네요.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은 2조 8,700억 원으로 6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앤 전략에서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 급감의 원인을 찾아보고 지수 상승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시장 거래량이 크게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도 2조 8천억 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현재 거래 대금 1조 4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급감한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런지요? 가장 중요한 건 수급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수급 구조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수급 구조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 국내에서 일부 자금이 환매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수책 잔고가 높게 형성된 이후에 청산되는 흐름이 있었고, 이 부분을 국내 내국인 투자가들이 공격적으로 받아준다면 큰 문제는 없었겠습니다만, 내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들과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 먼저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도권 집값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더 하락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들이 많은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서 엔화 약세 흐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내국인 투자가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투신권은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 이탈과 더불어서 수급 구조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 연말에 매수에 참여했던 보험권의 경우에는 3월달 결산을 앞두고 일부 이익을 좀 실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구조가 부정적인 흐름이고, 연기금의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스테디하게 매수하는 흐름이 있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크게 감소하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센티멘탈 측면에서 아직까지 국내 자금 프로가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측면에서 채권 시장으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 위축에 연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수급이 정체돼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좀 여전한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중론인 것 같고요. 2000선 앞두고서 시장 탄력은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인데 다시 상승 시도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매크로 관점 흐름하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매크로 관점에서 짚어본다면 글로벌 경제가 가장 침체기의 하단을 통과하고 회복기에 진입할 기대감들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현재 실물 경기가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더불어서 계속 호전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위기가 벗어나고 있다는 유로 당국자들의 언급들이 대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수급 구조의 불확실성, 그리고 서울 집값의 그러니까 수도권 집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와 디커플링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매크로 관점에서의 호전, 경기 회복이라는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수급에 있어서도 수도권 집값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가계부채 연착륙과 수도권 집값의 연착륙을 이끄는 게 핵심 정책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프라이머리 12호의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취득세 완화 정책,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하방 경직을 형성할 기대가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장기화되기보다는 2분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동조화되면서 매크로 관점에서 경기 회복을 반영을 하고, 이런 흐름들은 채권 대비 주식에 대한 웨이트를 높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매도 압력과 그리고 주식에 대한 매수 압력을 대두시키는 그런 변화가 국내 주식시장에 반영될 걸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과 함께 심리적인 여건들이 나아지면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후에 주식시장이 그래도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셔야죠. 세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덧 2월 후반으로 접어든 시장. 대외 정치 불확실성과 상승 모멘텀 부재에 대한 부담감들이 쌓여 있는데요.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모색하겠습니다.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와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예정된 이벤트들도 주 후반에 몰려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총선과 함께 일본 BOJ 차기 총재와 관련한 이슈들도 주 후반에 있는 모습이고요. 대형주를 버리고 중소형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포트폴리오 전략 좀 세워볼까요? 포트폴리오 핵심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 성장을 하는 기업,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기업,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이 호전되는 기업, 그리고 순이익률이 개선되는 기업이라면 대형주, 중소형주를 가리지 않고 비중을 확대할 만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의 경우에 경기순환 사이클과 그리고 그동안 주도했던 산업들의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 흐름이 상대적으로 기대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종목이 좀 슬림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의 경우에도 이러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비중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경기순환주하고 내수 서비스 업종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 출범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연착륙과 수도권 부동산 연착륙이 될 텐데, 이와 더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을 본다면 은행과 증권이라는 산업을 둘 수 있겠고요. 이들 산업이 증권 산업은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고, 은행 산업은 수익 개선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NPL에도 우려가 완화되는 흐름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리고 연말에는 배당 수익도 기대되기 때문에 은행 증권에 대한 섹터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내수 서비스 업종에서 지속적인 캐시플로우가 되는 통신 서비스 업종도 매수 유망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기순환 사이클이 호전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경기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경기순환 사이클 회복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에서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을 IT 업종에서 비중 확대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진단했던 중소형주의 경우에도 올해에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중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비해서 멀티플이 올라가는 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등에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이라면 밸류에이션이 약간 비싸더라도 올해의 경우에는 비중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함께 종목들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함께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IG 투자증권 최훈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